여러분, 정상회담 보실 때 보통 어디 보세요? 대부분 발표문, 합의 내용, 관세 숫자만 보시죠. 근데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숫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신호가 따로 박혀 있는 회담이에요. 그 전에 먼저 짚고 가야 할 게 있어요. 지금 미국과 중국 단순히 무역 분쟁 수준이 아닙니다. 21세기 패권을 결정할 핵심 기술과 시장 전체를 두고 정면 충돌 중이에요. 뭘 두고 싸우는지 한번 봅시다. 첫째, 반도체와 AI GPU, HBM, 첨단 파운드리, AI 모델까지 미국은 중국한테 절대 못 넘긴다는 입장이고 중국은 자체 공급망으로 무조건 따라잡는다는 입장이에요. 지금 글로벌 자금이 가장 많이 몰리는 영역이 여기예요. 둘째, 히토류와 핵심 광물. 미국은 중국의 히토류 의존을 줄이려고 호주, 캐나다, 아프리카까지 공급망을 새로 짜고 있고 중국은 갈륨, 게르마늄, 흑연 같은 핵심 광물 수출을 무기로 쓰고 있어요. 셋째, 전기차와 배터리. 중국은 BYD, CATL을 앞세워 전 세계 점유율을 빠르게 가져가고 있고 미국은 IRA로 중국 배터리 소재를 시장에서 밀어내려 하고 있죠. 넷째, 조선과 해운. 중국은 LNG선, 컨테이너선까지 한국을 추격해서 세계 1위를 굳히려 하고 있고 미국은 동맹국 조선과 손잡고 다시 해양 패권을 되찾으려 하고 있어요. 다섯째, 달러 패권과 금융 질서. 중국은 위안화 결제망을 넓히고 있고 미국은 달러 시스템을 통한 제재를 무기로 쓰고 있죠. 여섯째, 대만. 모든 미중 갈등의 마지막 뇌관이에요. 첨단 반도체, 군사, 지정학이 다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즉, 이번 회담은 이 모든 전선에서 어느 쪽이 어디서 한 발 양보했는지를 읽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신호는 발표문보다 테이블 위의 꽃, 좌석거리, 그림, 호텔 위치, 동행자 명단에 훨씬 더 많이 박혀 있습니다. 오늘은 이 회담의 의전 하나하나를 해석해서 미중이 진짜 어디서 부딪히고 어디서 양보했는지를 정리해드리고 마지막에는 이 흐름이 한국 시장에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지까지 자연스럽게 이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테이블 가운데에 놓인 꽃입니다. 이번 회담장 인민대회당 테이블 가운데를 채운 꽃은 철쭉이었어요. 철쭉은 번영과 낙관, 절제와 균형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특히 분홍색과 흰색이 섞인 철쭉은 조화롭게 어우러져 더 나은 미래를 만든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친화적인 메시지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따로 있습니다. 중국에서 꽃 중의 왕은 모란이에요. 모란은 황제를 맞이하는 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모란을 안 쓰고 철쭉을 썼어요. 철쭉은 중국 10대 꽃 중에서 6위, 꽃 중에서 미인 정도의 격이에요. 즉 메시지는 이겁니다. 황제로 모시는 게 아니라 파트너로 환대한다. 빨간 철쭉이 아니라 부드러운 분홍과 흰색을 섞었지만 어쨌든 모란보다 한 단계 격을 낮춘 꽃이라는 거예요. 시작부터 우리는 대등하다는 신호를 깔고 들어간 겁니다. 비교하면 더 잘 보입니다. 트럼프는 2017년에도 같은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때는 꽃이 아니라 낮은 높이의 녹색 관목과 식물로 배치했습니다. 이건 자세를 낮추는 예우예요. 트럼프의 허영심과 사적 관계를 공략해서 실리를 챙기는 전략이었던 거죠. 좌석거리도 그때는 가깝게 붙였습니다. 사적 친밀감을 강조한 거예요. 근데 2026년은 정반대입니다. 양측 좌석의 거리를 두고 공식적이고 표준적인 국빈 의전 프레임으로 돌아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2017년이 트럼프 개인에게 맞춘 파격적 사적 환대였다면 2026년은 미국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맞춘 국빈 의전이라는 겁니다. 같은 사람 같은 장소인데 중국이 트럼프를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뒤에 걸린 그림도 메시지입니다. 소나무와 학 그림. 소나무는 사계절 내내 푸른 강인함, 학은 고결함이에요. 우측 상단에 떠있는 붉은 태양은 떠오르는 동방의 힘, 중국의 부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회의석 높이를 살짝 넘는 철쭉. 이 모든 게 결합되면 강산북이라는 메시지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강산은 번창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좌석거리, 국빈의전 프레임까지 더하면 신호는 명확해집니다.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세계 질서를 주도하겠다. 바로 시진핑이 말해온 신용대국 관계의 메시지예요. 이건 외부 메시지인 동시에 중국 내부 시청자들에게 보내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이제 미국과 대등한 대국이다. 여기서 한번 짚고 갈게요. 지금 이 의전 하나하나가 보여주는 건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닙니다. 중국이 미국을 대하는 자세 자체가 바뀌었다는 신호예요. 이건 결국 글로벌 패권 구도, 관세, 첨단 기술, 공급망까지 모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마지막에 이 흐름에서 한국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흔들릴 수 있는지 같이 정리해드릴게요. 이번 회담에서 가장 흥미로운 포인트 중 하나가 같이 온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젠슨, 황, 킴, 쿡, 일론 머스크. 공통점이 뭘까요? 중국에 공장이 있거나 GPU 수출 현안이 걸려있는 회사예요. 즉, 이번 회담의 협상 카드가 뭔지를 참석자 명단이 미리 알려주는 셈입니다. 앞서 깔아둔 6대 전선 중에서 반도체 AI 라인이 가장 먼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1972년 닉슨 대통령 방중 이후 처음으로 미국 국방장관이 같이 왔다는 점도 중요해요. 이건 거의 100% 이란 문제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회담의 결이 보이죠? 미국은 GPU 수출 완화, 관세 완화를 카드로 던지고 대두, 미국산 쇠고기, 보인기, 지적재산권을 받아오려는 그림입니다. 서로 부담 없는 이란 관련 합의를 먼저 깔고 그 다음 본격 거래로 들어가는 구조예요. 여기서 하나 경고가 있습니다. 만약 회담 후 트럼프가 금융개방 같은 큰 걸 얻었다고 발표하면 긴장해야 해요. 왜냐하면 큰 걸 얻었다는 건 큰 걸 줬다는 뜻이거든요. 가장 가능성 높은 게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 중단입니다. 시진핑은 트럼프에게 4대 레드라인 대만 인권 체제 발전 이것만 안 건드리면 나머지는 다 타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즉 트럼프가 큰 성과라고 자랑하는 순간 그 뒤에 어떤 카드가 넘어갔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카드가 대만이라면 앞서 깔아둔 6대 전선 중에서 가장 위험한 카드가 움직인 거예요. 마지막 디테일 2개. 이번 트럼프 숙소는 포시즌 호텔이에요. 회담장과 20분 거리로 가깝지는 않지만 미국 대사관과 700m 거리예요. 비상상황 대응을 염두에 둔 선택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국 의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중앙축이에요. 자금성, 천안문, 인민대회당이 다 베이징 남북중앙축선에 정렬돼 있어요. 중앙축은 황제의 권위가 흐르는 선입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샹들리에 천장문양, 송악도, 꽃, 국기, 테이블이 모두 중앙으로 집중돼 있었어요. 중국식 정치의전에서 중앙은 질서를 통제하는 자리입니다.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는 이거예요. 나는 중국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오너고 당신은 3년 뒤면 물러갈 전문 경영인 아니냐. 여기에 한 가지 더. 철쭉은 번영과 낙관에 꽂히기도 하지만 두견제열이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권력을 잃은 총나라왕 두우가 한을 품고 죽어 두견새가 됐고 그 두견새가 피를 토하며 운자리에 핀 꽃이 두견화, 즉 철쭉이에요. 즉 철쭉에는 권력을 잃은 왕의 한이라는 의미도 깔려 있습니다. 임기가 없는 오너가 3년 뒤 물러날 전문 경영인에게 보내는 경고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 회담은 종목 한두 개로 단순하게 이어지는 이슈가 아니에요. 앞에서 깔아드린 6대 전선이 이번 회담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따라 한국 시장의 방향이 시나리오별로 갈립니다. 시나리오 1 미중이 GPU 관세에서 부드럽게 합의되는 경우 가장 직접적으로 반응할 자리는 반도체 밸류체인입니다. GPU 수출 완화는 글로벌 AI 투자 사이클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한국 메모리 후공정 라인의 수요 가시성을 다시 높이는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관찰 포인트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HBM 후공정 라인입니다. 시나리오 2 미국이 농산물 보잉 지적재산권을 받아내는 경우 중국이 미국 제품을 더 사주는 그림이라 글로벌 교역 정상화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어요. 이때는 운송해온 항공 물류 쪽이 관찰 대상이 됩니다. HMM, 대한항공 같은 종목들이 글로벌 물동량 회복 시나리오에 같이 묶여요. 조선전선에서 중국의 추격 압박이 잠시 완화되는 분위기가 나오면 HD현대중공업, 하나오션 같은 한국조선 대표주도 같이 봐야 합니다. 시나리오 3 트럼프가 금융개방 같은 큰 걸 얻었다고 발표하는 경우 이건 경고 시나리오예요. 대만 무기 수출 중단 같은 큰 양보가 같이 따라왔을 가능성이 크고 이때는 방산 지정학 리스크 관련 업종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지넥스원, 현대로템 같은 K방산 라인은 양보폭에 따라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반대로 히토류 핵심 광물 자체 확보 종목들은 공급망 재편 흐름 안에서 다시 부각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4회담이 형식만 화려하고 실질 합의가 약한 경우 이게 가장 흔한 패턴입니다. 이 경우 시장은 다시 각자 도생 모드로 갑니다. 관세 공급망 미중 갈등 장기화에 베팅하는 종목, 즉 국내 내수, 자체 공급망을 가진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 있어요. 배터리 전선에서는 미국 IRA 수혜 라인이, 조선 전선에서는 한국조선 빅3가 상대적 강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다면 오늘 흐름은 머릿속에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숫자 발표보다 의전 하나하나가 더 많은 신호를 보낸 회담이에요. 중국은 이제 미국을 황제가 아닌 파트너로 그리고 임기 있는 전문 경영인으로 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꽃, 좌석, 그림, 호텔, 중앙축까지 동원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반도체, 히토류, 배터리, 조선, 금융, 대만까지 6대 전선 전부가 깔려 있어요. 이번 회담에서 어디서 한 발 양보했는지에 따라 한국 시장의 방향은 시나리오별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짚어드린 반도체 라인, 해운항공 물류 조선 라인, K방산 히토류 라인, 그리고 내수 자체 공급망 종목들까지 이건 회담 결과의 결에 따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리들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은 이번 회담에서 수혜야 역수혜야? 미중 합의 시나리오별로 추가로 봐야 할 종목은 뭐가 있지? 반대로 지금 정리해야 하는 종목은 없을까? 이런 질문이 떠오르셨다면 설명란 구글 폼에 남겨주세요.
이번 미중 정상회담 흐름 기준으로 시나리오별 수혜주, 급등 가능 종목, 피해야 하는 종목 리스트,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 무료 진단까지 같이 정리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도 복잡한 이슈를 한국 시장 돈의 흐름 관점에서 가장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